자, 뇌물죄 일반론입니다. 자, 서론을 보면 뇌물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다. 미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법은 잠시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수뢰죄와 증례죄의 관계를 봅니다. 자, 이 판례 별표. 이 판례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총론에도 많이 나오는 판례이고요. 자,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다. 공범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행위의 공동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만 갖추면 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개인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책임 능력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책임은 빠집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만 갖춰지면 행위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은 행위 공동만 있으면 공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전부 다 책임이 있을 필요는 없다. 왜요? 책임 능력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총론에서 배우는 거고요. 자, 밑에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됐다는 형식을 빌려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하는 경우, 여기서 공유 동그라미 밑에 받아들이면 동그라미를 하나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주는 행위지, 공유하는 행위가 있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가 공동되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 공동을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뇌물수수죄가 성립을 한다는 논리가 되죠. 다음, 자, 피고인들이 뇌물수수가 함정교사에 의하긴 하나 그랬는데 여기서 뇌물수수 동그라미 그리고 함정교사 밑줄 그으시고, 이 함정교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소법에서 여기서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이죠. 자, 우리 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봐요. 그치? 예, 물론 이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같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고 하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은 놈은 수수죄가 되고 주는 놈은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자, 뇌물이 뭘까를 보겠습니다. 자, 뇌물이 되려면 직무에 관한, 즉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부정한 보수여야 되고요. 모든 이익이 전부 다 뇌물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직무 관련성. 자, 의인됐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 권한을 말해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장래 직무도 모방하다 했는데 일반적 직무 권한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볼게요. 쭉 내려오셔서 교통경찰관 사건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별표 쳤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직무에는 마지막에 일반적 직무 권한 빨간색 일반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적 직무 권한이라면 그 윗줄에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나 장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직무라 할지라도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다면 이것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다. 그런 말이. 자, 무슨 얘기인지 올라가 봅니다. 원주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 갑이었다. 이 경찰관 갑은 교통계 소속입니다. 교통경찰관인 거예요. 을에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을 묵인하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다. 그래서 단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찰관은 교통계 소속이잖아요. 근데 교통계 소속이기보다는 일단 이 경찰관 갑은 경찰관이라는 거예요.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 밑에 각주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죠. 경찰관이라고 하면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를 두고 있다. 자,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수사해야 할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계가 중요하고 외사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야 되고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수사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박범죄라는 수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경찰관이라는 일반적 직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는 수뢰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 됐고. 자, 다시 쭉 올라가서 앞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보좌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볼게요. 별표 쳐보면 역시 2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 윗줄에 검은색 보시게 되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 검은색 밑줄 그시고 사실상 밑줄 그시고 보좌 영향 밑줄 그시고 과거 밑줄 그시고 장래 밑줄 그시고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든 담당하고 있지 않든 간에 싹 다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위에 올라갑니다. 자, 직무에 관한 청탁 밑줄 그시고 X 이거 필요 없어요. 부정한 행위 밑줄 그시고 X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없고 그 밑에 특별한 의무행위 위반이나 청탁의 의무 등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 이것도 밑줄 쫙 그시고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이런 거 X 이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금품 시기와 직무집행의 행위를 전후를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전이든 후든 간에 가릴 필요가 없다. 그 예가 뭐가 있어요? 단순수뢰죄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수뢰죄 129조에 해당하는 단순수뢰죄는 청탁이 요건이 아니고요. 부정한 행위도 요건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전 사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 수뢰죄는 직무 관련성만 있고 돈을 받으면 수뢰죄는 성립한다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이 판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직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방금 읽었지? 직무 그 자체, 직무 밀접 관련,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위에서 봤습니다. 자,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되면 일반 사람으로부터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도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앞에서 봤죠. 과거든 장래든 상관없다 했어요.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일단 끊고 자, 그 이익을 수사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그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할 수가 없대요.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순히 파란색으로 막연하다 세모, 추상적이다 세모, 그리고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 지을 만한 구체적인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가 없다면, 알 수 없다 세모, 이랬다면 그때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됐고, 자, 이 판례 중요하죠. 마지막 판례 보시면 사회 일반 사람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된다.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직무 관련성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자, 비행 묵인 취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노력의 대가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다 직무 관련성 인정됐습니다. 전부 다 주체는 공무원들이에요. 자, 경락 허가 허부 결정문 문안 작성에 관여해본 주사부가 경락 허가 결정을 좌우해달라 동그라미. 취지로 돈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고요. 구청기생과장이 건물 용도 변경 허가 관련 동그라미, 이와 관련 동그라미, 그 다음 이에 관하여 동그라미 전부 다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 의장이 뭐뭐 사업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관련 동그라미, 이와 관련 동그라미, 그쵸? 시의원인 피고인이 노인시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구독료 예산, 그치? 노인시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구독료, 신문 구독료 동그라미.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돈을 받겠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서 뇌물세수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이니까 공무원이죠. 소속대학 교수가 행하는 동그라미. 그 평정 업무 관련 동그라미. 자, 대대주임원석 군인 공무원이죠. 그 병사들 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직 등의 결정, 병사들의 보직 동그라미.
관련해서 돈을 받게 되면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자, 국회의원이 그 대가 동그라미, 직무에서 인정됐다는 거죠. 그 소관 기관 업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경찰관이 재건축 조합 직무 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자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동그라미 하는 그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직무유연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은 이쪽 재건축조합 진정사건 수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직무유연성이 있으므로 이 경찰관은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운전면허 담당 업무 경찰관인데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동그라미. 당연히 직무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고요. 자, 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업계에 5천만원 투자하였다. 5천만원 투자하였다. 근데 얼마 받았습니까? 1억 5천 받았네요. 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초과한 액수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이 슬롯모션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직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수뢰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인데요. 단지 안부 인사로만 나눌 정도였었던 사람이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했을 때 뇌물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재건축 조합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조합장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게 되면 역시 뇌물죄가 인정되죠. 자, 공사관리 총괄하는 직무 대행자인데요.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동그라미 해서 청탁받았다면 직무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시도지사 나와 있네요. 시도지사라는 사람은 관광시설, 업체, 지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골프장 관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뇌물죄가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다음, 자, 22번도 그 청탁 명목을 했으니까 직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자, 밑에 금융기관 업무에 관하여 영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도시계획국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건축공사 부분을 무회사에 하도급 받도록 해준 다음에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도시계획국장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해서 도급받는다, 하도급받는다와 관련해서 직무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죠. 돈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자, 그럼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걸 한번 볼게요.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량을 감경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인들이 누구냐면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에요. 오늘날 교육부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 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저자가 하는 겁니다. 책 저자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이잖아요. 근데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 업체 선정 업무 이건 경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직무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승진을 부탁했다고 했네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청에 있는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았지만 직무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단순 수뢰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대신 누구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알선 수뢰죄는 가능해요. 또는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죄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수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의뢰상의 대가였다. 개인적인 신분관계 때문에 있어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직무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해양수산부 해운 정책과 나와 있네요. 근데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그 다음 도시계획 구획정립의 측량 기술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입찰 예정 가격이 얼마일 것이라고 그냥 추측한 내용, 이건 추측한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직무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자, 쭉 읽어보시고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가 무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직무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구치소로 왕진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뭐 구치소에 뭐 교육하라는 거, 강의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이자 또는 병원 의사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는 것은 강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고, 자 그럼 두 번째 부정한 대가를 볼게요. 부정한 보수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대가는 여기 특정적, 포괄적, 불문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불문한다까지 미치보시고, 자 밑에 판에 나와 있죠. 특별한 청탁이 있으면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예가 단순 수레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직무에 관하여 이 관계만 있으면 뇌물죄는 인정되는 것이다. 그치? 옆에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된 것일 필요까지도 없다. 즉 뭐다? 특정적, 포괄적, 불문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판에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글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그 다음도 출제가 잘 됩니다. 1번에다가 별표 쳐보시고요. 역시 빨간색으로 전체적 대가관계이면 됩니다. 빨간색입니다. 그 밑에도 전체적 포괄적이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체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청탁이 있든 없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있을 필요가 있든 없든 또 그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됐죠? 그리고 밑에 2번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받았다면 그 금원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특정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직무활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나 뭐 그 이상급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무활성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을 읽어보시고 4번 갑니다. 4번도 출제가 잘 되죠? 별표 칩니다. 자, 앞에서 많이 보았던 것인데요. 자,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것이 직무행위의 대가의 성질도 있고요. 직무 외의 이 행위의 대가의 성질도 있어요. 근데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전부 다 뭐가 된다? 빨간색입니다. 전부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자, 밑에 2번입니다. 정치자금,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대가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그 돈 중에는 순수한 정치자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일반에서 그랬잖아. 직무행위 성질과 직무의 성질이 있는데 양자가 불가분적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가 뇌물이다. 그런 취지로 2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빨간색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나왔네요. 자, 나왔는데 자, 이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어떻대요? 유리한 행위를 기대한다든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면 이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뭐가 된다? 뇌물이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순수한 의미도 좋긴 좋은데 항상 대가성이 인정되면 100% 그건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정한 보수여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돈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그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식대를 썼던, 홍보비를 썼던, 회식비를 썼던, 휴가비를 썼던, 행정비용이 썼던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뇌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사교적 의뢰를 할지라도 그렇죠? 사교적 의뢰에 약소한 돈이 액수가 크지 않아요. 그냥 인사치료를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가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다면 이것도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나오죠? 밑에 판에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역시 사교제 의뢰란 말 나오지? 그치?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직무관련 사에서 받게 되면 이것도 뇌물이다. 그리고 이번은 총론 죄수론 할 때 배우는 것인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가 있다. 일정 기간 반복하 행해지고 있다. 피법도 동일하다. 그랬다면 포괄일제가 되는 거. 그쵸?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경합범이 돼버려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졌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국외 송출을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국외 송출을 부탁받고 그러니까 직무갈 수 있다는 거죠. 7만원 동그라미. 의 주식이 뭐냐면 술과 음식을 말해요. 7만원짜리 밥 한 끼 얻어 먹은 거예요. 이것도 뭐다? 대가성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적 의뢰로 받았다 할지라도 접촉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뇌물이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조속한 설립 인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 걸쳐서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식사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다. 이거 받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법상 자체에서도 이런 것 자체가 형법상의 뇌물로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추구 의무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았을 뿐이라면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네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익도 보죠. 이익. 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욕망을 충족시켜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익은 재산적, 비재산적, 현존하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차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라든지 조건부이익이라든지 불문하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양복, 자동차, 승진시킨다, 해외여행한다, 그치?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도 좀 봐두시고 이 순간에 정교 나오네요. 정교 자체도 뇌물이다 하고 본 거죠. 시가항 등이 예상되는 이 주식을 받으면 이것도 뇌물인 거예요. 그다음에 일정한 영업 보장을 하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자, 로스쿨 검사 사건 이거 별표 쳐보시고요. 여기서 1번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쭉쭉 나오지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성적 욕구의 충족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다. 유사성교도 동그라미, 성교 동그라미 전부 다 뇌물이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판에 나오네요. 자, 이 판례 별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출제가 많이 돼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일체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 기회 동그라미 참여 기회를 얻는 것도 이것도 뇌물이다. 그럼 기수는 언제일까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다 했는데 이 죄의 기수는 언젠가요? 기수는 언제다? 빨간색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종료시 참여 행위 종료시가 바로 기수다.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간에 행위가 종료가 되면 이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하시면 돼요. 워낙 출제가 잘 돼요. 자, 이때가 아닙니다. 자, 밑에 보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다? 여전히 기수다. 이득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그 이득 취득시가 아니라 행위 종료시가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액수 미상이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뇌물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OX8을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동그라미 뇌물이죠. 수수하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수수한 후에 부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장례식 가항 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교환해 주는 거지.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 근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면 향후 개발이 되면 땅값이 참 많이 오르는 땅이에요. 이러한 무형적 이익도 뭐가 된다? 이것도 뇌물이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받았다 했는데 그 원부에 뇌물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대요. 소유자로. 그럼 이건 무슨 차량이라는 거야? 리스 차량이라는 거야. 리스 차량 한 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자동차의 그 약정 기간 동안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내가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된다? 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전부 다 뇌물죄를 인정했어요. 다음, 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있죠. 자, 조문 봅니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입니다. 받은 뇌물은 수수지, 수수. 그 다음에 공할 금품은 뭔가요? 이건 약속이지. 근데 뇌물죄는 행위 태양이 세 가지인데 수수, 요구, 약속. 근데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에는 요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수하고 약속만 있잖아요. 조문 자체에. 요구라는 것이 없죠. 그치?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대상을 보세요. 자, 받은 뇌물 또는 뇌물의 공할 금품이라 했기 때문에 수수하고 약속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요구만 했을 때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 고 봤습니다. 요구만 했을 때는 몰수 추징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판례가 어디 나와 있는가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지? 파란색으로 요구하였으나 요구에다 세모 쳐보세요. 즉각 거부하여 특정되지 않아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즉 요구만 했을 때는 뭐가 안 된다?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판례가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세요. 자,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하는 것이다. 특정 물건에. 그쵸? 특정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치?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세모 쳐볼까? 특정되지 않은 거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100만원이 밝혀진 것만 그것만 쏙 빼서 몰수 추징을 하는 것이지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개인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뇌물로 밝혀진 것만 특정된 것만 쏙 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뇌물의 몰수와 추징이 필요적이다.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 제48조의 특칙조항이다. 그렇죠?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 추징이지. 근데 각칙에서는 필요적입니다. 됐고 상대방을 볼게요. 자, 뇌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비나 예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치? 그건 소비 일종이잖아요. 그때는 수뢰자에게 추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받은 취지에 따라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만을 몰수 추징한다.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병역문제 알선 대가 사건 일단 별표 쳐보세요. 자, 판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메모 좀 하고 판례 가겠습니다. 제가 총론 교재 때 똑같은 사례를 들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 적으세요. 자, A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있어요. A라는 업자가 공무원에게 1억을 뇌물로 줘요. 뇌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자, 1번 A가 공무원에게 1억을 주면서 너 이거 다 먹어. 너 다 먹어라. 이렇게 1억 이거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공무원은 말단이에요. 말단. 하급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먹으면 나중에 뒷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상관에게 1천만원을 다시 뇌물로 먹여요.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천만원은 이 업자가 자, A를 업자로 적을게요. 이 업자가 나에게 돈을 줄 때 너 다 먹어라 했지. 이 1억 중에서 1,000만원 떼서 상관 줘라 이렇게 한 바가 없어요. 그냥 니 다 먹어라 했지. 그런데 A는 뒷일 때문에 1천만원을 줬다 했잖아. 그쵸? 이 1천만원은 어떤 돈이에요? 1천만원은 내가 독자적 판단하에 이 담당 공무원 독자적 판단하에 상관에게 뇌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 이것은 소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발됐어요. 자, 적발됐다고 했을 때 이때 담당 공무원에게
얼마를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이 담당 공무원이 받은 돈이 얼마예요? 1억을 받았잖아요. 업자가 니 1억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9천, 그럼 1천만 원 주고 9천만 원 남았잖아요. 9천에다가 이 1천만 원은 내가 소비 일종으로 준 거니까 내가 내 멋대로 독자적 판단해 준 것을 소비 일종으로 보았잖아요. 소비한 것을 보니까 이것도 1천만 원도 뭐다? 뇌물액수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9천이 남아있다면 9천은 몰수하는 거고 1천은 소비했으니까 추징하는 거죠. 그렇죠? 총 내가 몰수나 추징당하는 액수가 얼마다? 1억이다 이런 말. 그러면 상관도 적발됐잖아요. 상관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상관이 얼마 먹었습니까? 1천만 원 먹었죠.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이 얼마다? 1억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사안입니다. 업자가 공무원에게 줄 때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자, 이 공무원은 수고했으니까 너 9천 먹어라. 근데 상관에게도 입막음 해야 되니까 상관에게는 1천만 원을 전달하라. 이런 취지로 줬어요. 1억을 줄 때 몫을 정해준 거야. 너 9천 먹고 상관 1천 먹고 이렇게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A가 전달한 그 취지대로 그대로 이 취지대로 상관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지? 이 부분은 독자적 판단하에 준 것이 아니지, 그치? 위의 것은 독자적 판단해 준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적발됐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가요? 9천이지. 9천을 처음부터 업자가 나한테 정해줬으니까. 그래서 업자는 9천만 원만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는 9천만 원이 남아있다면 몰수, 없다면 추징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무원은, 상관은 중요하지 않은데 상관은 얼마? 똑같이 1천만 원이 되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받은 취지에 따라서 야, 너 9천 먹고 저 상관 1천만 원 갖다 줘라. 이렇게 받은 취지대로 했다면 나는 9천만 원만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나 너 다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독자적 판단하에 1천을 전달한 것은 이것도 뇌물액수에 포함시킨다. 그치? 1억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1억 전체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갑니다. 자, 밑에 판례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자, 밑에 받은 취지란 말 나오지? 자, 받은 취지란 말은 1번, 이 그림에서 1번이에요, 2번이? 받은 취지라고 하는 것은 2번이지. 업자가 나한테 줄 때 너 얼마 먹고 너 얼마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랬다고 하면 나는 9천만 먹으라 했으니까 9천만 원만 토해내면 된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나머지 것만을 내가 전달한 걸 빼고 나머지 것만을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2번 그림이고요. 자, 그러나 2번이네요.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 독자적 판단하에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게 1번 그림이지. 1번 그림. 1번 그림이라면 이 금액도 소비 일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 역시 범인에게 포함시킨다. 범인으로부터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헌병수사관 갑은 병역 면제 알선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자, 그중 1천만 원은 을에게 제공하고 1,500은 병에게 제공했어요. 전부 다 병역 면제 대가로 준 거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어요. 이때 갑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그림은 1번 그림이에요, 2번 그림이? 2번 그림이지. 그치? 그러니까 업자가 A가 헌병수한 갑에게 줄 때 병역 면제 대가로 지금 5천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혼자는 안 되고 그 뒤에 을과 병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5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헌병수한 그 돈을 받고 그 용도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2,500을 책임자들에게 갖다 준 거죠.
나머지 5,000원, 2,500원 내가 먹고. 그러니까 1번 그림이 아니고 2번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사안에서는 답이 얼마예요? 2,50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볼 텐데요. 여기서 그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88페이지입니다. 총론 노트인데요. 자, 이것은 총론 강의 때 제가 하는 건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A가 있어요. A는 증례자예요. 증례자. 업자예요. B는 공무원이고 수뢰자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1억을 줬잖아요. 1억을 전달합니다. 근데 B가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A에게 반환을 해요. 쓰지 않고. 그러면 A가 그 돈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 적발되었다고 했을 때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B가 아닌 누구다? A가 이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교재 한번 와볼까요? 자, 보시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증례자에게 반환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누구다? 증례자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노트 와보시면 자, A가 B에게 1억을 줬어요. 근데 이 B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B가 이 돈을 상관에게 뇌물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비 일종이라 했지? 소비 일종이라 했지? 그러면 소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B가 소비했잖아요. 그래서 추징의 상대방은 수뢰자가 되는 거예요. 증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상관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다녔어요. 또는 이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입금하거나 또는 타인 명의 자기 명의 가리지 않고 예금했다는 거예요. 또는 뇌물을 갖다 바쳤다든지 숙식비로 썼다든지 애들 뭐 교육비로 썼다든지 했을 때 이 전체가 전부 다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이 소비 주체가 누굽니까? B이기 때문에 B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을 한다 이런 말. 이해되시죠?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무 쳐볼게요. 예금했다, 소비했다, 다시 뇌물로 갖다 바쳤다, 밑에도 입금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수뢰자가 한 짓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추징의 방법을 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 한번 쳐볼게요. 무지 중요하다. 이 판례. 됐습니까? 자, 이 판례 가기 전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노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추징의 방법인데 개별적 추징이 있고 징벌적 추징이 있잖아요. 자세한 것은 다 총론 시간에 합니다. 근데 그 개별적 추징에 해당하는 것이 형법과 변호사법 위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개별 추징이 원칙인 거예요. 징벌 추징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형법에서는 개별 추징이라고. 자, 무슨 얘기냐? 업자가 경찰서 지구대에 경찰관들에게 1억을 갖다 바쳤다 했어요. 근데 이 4명의 경찰관들이 5천, 3천, 1,000 이렇게 액수를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추징이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만큼 토해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평등 분할액을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형법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볼까요? 교재를 와서 보시면 판례, 밑에 판례 보세요. 여러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밑에 개별 추징이 원칙이다. 그쵸? 근데 만약에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평등 분할 추징이다. 이런 말. 됐죠? 다음 가로 2번 뇌물 수수한 자가 공범 수수자가 아닌 공동 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금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림에서 너 다 먹어라. 어? 이렇게 준 거냐? 아니면 몫을 처음부터 네 9천만 원 먹고 야 1천만 원 먹고 이렇게 몫을 처음부터 취지에 맞게끔 정해줬느냐? 이런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례금을 준 것은요. 이것은 몫을 처음부터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하에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사례금을 준 거야. 그러면 이 사례금 준 것은 뇌물 액수에 포함시켜요? 제외시켜요? 포함시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뇌물 수수자에게는 이 사례금을 포함시켜서 받은 돈 전액에 대해서 뭐한다? 빨간색으로 전액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 돈은 독자적 판단해 준 것이기 때문에.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사실관계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공무원 갑은 을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 자리에 을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친구 병을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았다. 을은 접대 비용으로 총 210만원을 지출했다. 이때 각자 비용이 불명이라면 갑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 추징이 원칙인데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 평등 분할 추징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술자리 한번 다 가져본 적 있죠? 술자리 먹을 때 이 친구가 몇 잔 먹고 저 친구는 몇 잔 먹고 이 친구는 몇 병을 먹었는지 계산하고 먹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 많이 먹은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먹은 사람 적게 먹고 그러나요? 보통은 그 쓰인 액이 불명이라고 하면 21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3등분 하잖아요. 3인분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나누면 얼마입니까? 70만원이다. 70만원. 그쵸? 그래서 불명이라면 일단은 밑에 평등 분할액. 불명이라면 평등 분할액을 가지고 뇌물액수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자, 갑이 먹은 것이 지금 70만원이고요. 병이 먹은 것이 70만원이고요. 을이 먹은 것이 70만원이에요. 그치?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을이 데리고 왔나요? 을하고 병은 모르는 사이라 했잖아요. 이 친구는 갑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먹은 70만원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비용으로 들어? 이것도 n분의 1로 나누는가요? 이것도 35만원, 35만원 해서 갑은 105만원, 을도 105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은 1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 친구를 갑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먹은 접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누가 먹은 것으로 간주한다? 갑이 먹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을이 쏜 비용은 210만원이지만 그 중에서 내 목숨 빼고 내 목숨 70만원 빼고 나머지 얼마? 140만원. 140만원이 바로 뭐다? 접대 비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추징해야 할 금액은 얼마다? 140만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판결리 집어 볼게요. 자, 그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가 제3자를 초대해서 함께 접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먹은 술값은 피고인 접대 비용에 포함시키자 이런 말. 됐죠? 2번도 잘 나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자, 지금 3명이 모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고인 접대에 쓰인 돈, 내가 쓴 돈, 내 술값.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가려진다면, 확실히 가려진다면 개별 추징이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가려진다면 전자를 가지고 피고인의 접대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가 확실히 나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접대 비용 수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그랬잖아. 네 몇 잔 먹고 내가 몇 잔 먹는지 내가 몇 병 먹는지 그걸 세면서 일일이 세면서 먹는 게 아니라고. 그쵸? 따라서 일단 끊고 이게 불명하다면 평등 분할액수를 가지고 수액으로 정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210만원을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불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7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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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것이 그거예요. 됐죠? 근데 친구를 데려온 것은 이것도 피고인 접대 비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접대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판례도 총론 교재에 나오는 건데 뇌물을 받은데 내가 필요한 경비를 썼어요. 그럼 이 필요한 경비는 뇌물액수에 포함시킵니까? 아니면 뇌물액수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뇌물을 1000만원을 받았어요. 1000만원을 받았는데 내가 10만원을 필요 경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원에서 10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걸 빼면 990만원이잖아요. 990만원이 그러면 내가 뇌물액수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취한 것이 990이기 때문에 990입니까? 1000입니까? 뇌물액수가. 10만원을 공제를 합니까? 공제하지 않습니까? 공제하지 않는 거지. 그치?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공제하지 않고 내가 취득한 것 자체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뭐로 봐야 한다?
뇌물 액수로 보아서 이것을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공제한다고 하면 틀려요. 내가 설령 이 돈이 필요 경비가 아니고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거나 또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이거나 하더라도 이것은 공제한다 안 한다? 부수적 비용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제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기준 시기 총론계제 다 나오는 겁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데 추징한 그 가격은 재판 선고 시 가격이다. 범행 시 가격이 아니고 재판 선고 시 가격입니다. 자, 다음 판례도 중요하죠.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전을 무이자로 받았어요. 이자 없이 받았어요. 자, 이자 없이 받았다고 해서 걸렸습니다.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원금은 돌려줬어요. 원금은 돌려줬다.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뇌물은 뭐지? 원금은 돌려줬다 했는데 그 이자 부분이 이자 부분. 그래서 금융이익 상당액에다 미칠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이퀄 법정이자다. 이 법정이자가 바로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돈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부터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형법은 끝났고 특가법 봅니다. 자, 다음은 특가법 조항입니다. 자, 제2조 나와 있는데요. 뇌물죄의 가중처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자, 일단 3번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죠. 그럼 3천이 안 되면요. 3천만원 이상부터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3천만원이 안 되면 그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5천 이상 받으면 7년이에요. 3천 받으면 5년이고요. 5천하고 3천은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3천은 5년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5천은 7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못 나와요. 이거를 장량감경해버리면 3년 6개월이고 이건 장량감경하면 2년 6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액수가 큰 차이인 거예요. 1억 이상 받아버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형이 엄청나게 세요. 자, 근데 자, 맨 밑에 판례 별표 한번 쳐보세요. 공무원이 공동하여 뇌물을 받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업자가 있다. 근데 공무원 A, B, C, D에게 1억을 뇌물로 줬어요. 뇌물로 줬어요. 이 4명에게 1억을 뇌물을 주고 던져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 4명이 A, B, C, D가 1억의 뇌물을 2,500만원씩 이렇게 2,500만원씩 나눠 가졌어요. 평등 분할하게 나눠 가졌어요. 적발됐어요. 적발됐어요. 그러면 A, B, C, D가 각각 취한 금액이 2,500, 2,500, 2,500, 2,500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형법이 적용돼요? 특가법이 적용돼요? 여기 위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3천 이상을 받으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A, B, C, D 각각은 2,500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특가법 적용 안 되겠네요. 일반 형법 적용되겠네요. 판례가 뭐라 합니까? 판례는 빨간색으로 공범자 전원 동그라미 액수를 합한 금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고요. 내가 분배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고요. 내가 2,500 이 돈이 아니고요. 얼마다? 1억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합한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1호, 2호, 3호 중에서 1호가 되는 거예요.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감경해준다고 하더라도 5년이에요. 5년. 실형 살아야 돼요. 이거 받지 마세요. 인생 한순간에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을 보면 수뢰액은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알선수재죄를 보면요. 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득을 무슨 약속한 자 이랬잖아요. 그치? 이 자가 있는데 이것이 형법하고 틀려요.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에 한정되거든요. 근데 이 3조 같은 경우에는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일반인도 알선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무원에 한정되지가 않는다. 근데 형법에서는요. CF 형법에서는 이게 공무원에 한정되는 거예요. 한정된다. 뒤 나올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뇌물죄 적용 대상의 확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1번, 2번, 3번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형법상의 뇌물죄 조항을 적용한다. 의제 조항이 나와요. 의제 조항. 이것은 뒤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